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해라. 왜? 재개발 재건축을 막으면 절대 집값을 못 잡기 때문에. 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서울 집값에 잡기 위해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으니까. 정비 사업을 규제 완화해서 활성화시켜야지 집값이 안정된다. 이딴 얘기들 하는 인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부대찌개를 좋아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공급 부족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금방 다시 오를 거다. 부대찌개, 보쌈,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한소, 뭐 이런 인간들 계속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선동을 하더라. 과연 그럴까요? 각종 정비사업 규제로 대기 수요가 누적되고 있어 주택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의 주 공급 정책 방식인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신축 선호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 완화해야 된다. 라고 누가 그래요? 재건축 조합장이. 뭐예요? 결국 조합장이니까 지 이익을 위해서 규제 완화해달라 하는 소리로밖에 안 보이죠. 정부 규제가 집값 폭등 불렀다. 긴급 설문. 그래서 정비사업 규제, 신축 공급 위축, 분기. 누군지 알죠? 뭔 교수인지. 제초안 분상제, 주택 공급 부족. 다 이게 홍짜장, 홍춘장, 웃기는 짜장. 안전진단 과정 없애거나 용적률 규제 등 완화해서 공급 확대하면서 가격이 안정된다. 그래요? 최악의 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왜 이걸 반대하겠어요? 건설사들이 타격 입으니까 그러죠. 분양가 상한제, 과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됐어요, 안 됐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면서 집값이 폭등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는 저 인간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때리니까 일시적으로 폭등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안정됐죠. 그 다음에 뚝 떨어진 다음에 결국 안정됐잖아요. 누가 이게 경제 원칙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투기가. 누가 그랬어요? 애덤 스미스가 그랬어요?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그랬죠? 이 50인 누군가 딱 봐도 누구 있죠? 맛동산 카페 대표하고 아는 사람들 많이 보던 사람 있죠?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건땡. 그 다음에 여기 눈에 잘 보이는 이름 있죠? 빠슝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홍춘장. 맨날 와가지고 집값 오른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이 보던 이름들 여기 다 있죠? 여기 또 안, 땡숙, 여기 이상한 소. 다 부동산으로 이익 보는 사람들. 부동산 교수들도 뭐 여기 겸임 교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 저기 은행에서 지점장이죠. 대출 내줘야지 은행이 돈 벌잖아요. 뭐 부동산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 원래 다른 부동산 쪽 일하던 사람들이죠. 거기다 추가로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돼서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오고 부동산 투기가 사라진다. 그러면 누가 부동산학과의 수업을 들어요? 다 부동산으로 이익 보는 인간들만 저런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집값 안정에서는 재건축 풀어야 된다. 늘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지금과 같은 재건축 억제금 연기하는데 불과하다. 교수. 신도시 건설로 가격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하죠. 최상욱 애널리스트. 이번에 영상 올렸는데 보면 뭐라 그래요? 양적 공급과 질적 공급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다. 멸실되고 새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공급이 적다. 특히 1대1 재건축 같은 경우 주택수 증가 없다. 즉 주택수는 거의 그대로이고 질적으로만 좋아지는 주택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이 증가하면 서울 공급이 늘어나 가격을 집을 수 있다. 헛소리다. 재건축 재개발하면 질적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요소다 라고 정확히 찝어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노후주택이 정비사업으로 100점 신축으로 변경되는 거니까 노후주택 신축으로 바꾸면서 가격을 띄우는 요인이다. 즉 정비사업 촉진이 가격 상승 요인이고 반대로 규제하는 게 가격 억제 정책이다. 정확히 표현했죠. 그러면서 양적 공급은 뭐라 그래요? 택지개발, 도시개발,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이 양적 공급이다. 공급 부족 이슈였던 시기 언제였어요? 분양가 상한제 언제 했어요? 참여정부 때 했죠. 근데 공급 부족이 이슈였던 시기 언제예요? 2014년. 이때 더 이상 신도시를 위한 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시점부터 공급 부족이 이슈가 됐다. 왜 3기 신도시 반대해요? 공급 부족돼야 집값 오르는데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 편리한 곳에 3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서울로의 접근성 높이고 이게 실질적 주택 공급이다. 이렇게 공급 추진, 택지지구, 인접한 지역에 공급 추진하고 GTX 등 연결망 확대. 이래서 서울 접근성 높이면 이게 바로 양적 공급이다. 자, 어때요? 아주 가지가지 하셨죠.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왜 폐지했어요? 신도시 건설 왜 마침표 찍었어요? 건설사들 돈 벌게 해주려고. 2014년 누구예요? 뭐 했어요? 부동산 3법.
초이노믹스, 최노믹스, 또 뭐 했어요? 연안 완화, 재건축 연안 완화. 다 집값 띄우는 정책들만 쓰는 거죠. 택지 개발 촉진법 폐지, 집값 띄우는 정책이었죠. 이 짓거리 해놓으니까 집값이 계속 뜬 거였죠. 지금까지. 그래서 인근에 택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2기 신도시 활성화시키고 3기 신도시 만들고 해서 집값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2기 신도시 언제 했었어요? 2기 신도시 추진 언제 했는데 검단 왜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 안 했던 거잖아요. 판교나 이런 데만 하고. 자, 어때요? 공급 부족. 언제부터 해요? 2014년에 다 해놓고서 택지지구 폐지하고 서울 순공급 어떻게 됐어요? 뭐 있어요? 재건축 연한화나 하면서 아파트 인허가 이때 잠깐 줄었다 다시 늘어났죠. 공급 부족 생겨요? 근데 뭐예요? 연한 완화해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많아서 멸실은 급격히 늘었는데 공급은 택지지구까지 폐지해버리니 공급은 줄었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언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안전진단이니 이런 걸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니까 재초안 이런 것들을 뭐 재건축 계속 규제하고 집값 안정화 정책 계속 쓰고 그러니까 비로소 재작년부터 공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공급 부족이 났던 거예요? 지금이 공급 부족이에요? 요거 똥 치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할 거냐? 아니 전 정부가 쌓아놓은 똥이 워낙 많았으니까 계속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거짓 말을 돌리고 있는 거죠. 왜? 규제를 푸는 여론을 만들어서 집값을 띄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급 부족이라고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혹하게 만들어서 속여서 재건축, 재개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려고. 택지지구 3기 신도시 효과 없다? 1기 신도시보다 가깝죠. 1기 신도시 들어왔을 때 어때요? 매매 가격 지수 쭉 오르다가 꺾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쭉 오르다 꺾여요. 1기 신도시 들어왔을 때.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악 물고 반대하는 거죠, 지금. 기득권들이. 어떻게 돼요? 3기 신도시 수도권 36만원 공급 추진한다. 그 다음에 서울 아예 안 지어요? 짓잖아요. 부수고 지어가지고 조금 늘리는 것보다 저렇게 해가지고 순공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크죠. 서울 중심으로 동북, 동남, 서북, 서남 다 짓는다. 얘기했지만 서울시 집값 상승 공급 부족 때문은 아니죠. 공급 부족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투기 수요 증가. 그래서 주택 보급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 이것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막 해대기 시작한 거죠. 실제 공급 부족? 아니죠. 다주택 투기꾼들이 실수요를 위해 보급하는 주택을 가져가서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다. 속지 말라고.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1주택 소유자보다 2주택 이상 소유자 막 급격히 같이 늘어나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게 꺾여요? 2017년에 파리 대책 나왔죠. 진짜 투기꾼들, 진짜 머리 좋은 투기꾼들은 파리 대책 때 빠졌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리 대책 때 많이 빠졌다고. 근데 실수요들한테 팔고 빠진 거죠. 그러면서 똘똘한 채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격을 띄우면서 계속 팔면서 빠진 거잖아요. 그거에 속아서 산 사람들이 제일 비싸게 산 거죠. 강남 공급 부족이다? 일단 지어지는 건 늘어나고 있죠. 인구 어때요? 강남구 10대 영유아 20대 30대 40대쯤 돼야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 50대 60대 70대 나이 많은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이 60대 이상이 실수요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늘어나야 공급이 부족해지는 건데 이 사람들 줄고 있잖아요. 서초구 어때요? 송파구는 그나마 20, 30대에서 뭐 늘었다 줄었죠. 작년에. 왜? 영끌 상처 잡게 하려고. 이런 걸로 상처 잡으면서 그래도 강남 서초는 무리더라도 송파나 마용성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영끌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30대들 많이 샀잖아요. 물론 불법 증여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수요는 앞으로 계속 감소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은 아예 안 하진 않죠. 늘고 있죠. 순공급 늘어나고 있죠. 2018년부터. 이게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맞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완화 정책 없다고 했어요.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 완화는 없다. 일관성 중요하다. 해서 기존 수요 억제 위주 정책을 지속하겠다. 무슨 수요? 실수요요? 투기 수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이거 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높이기 제일 쉬운 게 부동산이죠. 근데 이걸 안 하겠다.
왜? 경제 성장률만 높아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 한번 쫙 빠져가지고 생산성 있는 부문에서 경제 성장률이 늘어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불로소득으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인프라가 부동산 쪽으로 불로소득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심해지고 소득의 불평등도 심해지고 사회의 동력이 떨어진다. 결국에는 부동산을 때려잡아야만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겠더라. 그런 거잖아요. 결론. 재건축, 재개발 규제. 공급 부족 초래한다? 아니다. 뭐가 공급 부족 만들려면은 뭘 해야 된다? 택지지구, 신도시. 얘네를 막아야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지금 되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를 막지 않으니까 택지지구, 신도시 이런 거 서울 인근에 3기 신도시 만들고 3기 신도시 외에도 여러 택지지구들 만들고 있죠. 이걸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다. 정상화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거기다 수요 떨어지고 있죠. 계속. 생산 가능 인구 줄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서울에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공급 부족이에요. 결론.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공급 부족이 온다는 거는 다 기득권과 부동산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다.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